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공연으로 한 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국립극장 벼르름 극장에서 정식 초연된 뒤 지금까지 20년 동안 6,500회 이상 공연됐고 누적 관객 13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뮤지컬 빨래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쓴 추민주 연출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주년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많은 곳에서 축하를 받고 계실 테고 또 작품도 전국을 돌면서 공연 중이실 텐데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축하 인사 많이 받고 있고요. 이틀 전에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끝났고,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해서 그간 공연해왔던 대본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 중이기 때문에 극장도 오고 가고 있고, 또 오늘은 제주도에서 투어 공연이 있어서 또 이거 마치고 나면 바로 제주도로 투어 공연을 하러 갑니다. 그렇군요. 뮤지컬 빨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계신 건데 이 작품이 원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때 졸업 공연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학생 작품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셨나요? 제 연출가 졸업인데요. 이제 네. 연출가 학생들은 졸업 공연을 통과해야 이제 졸업을 하는데, 어, 저는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네. 아무래도 고전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제 제가 소재로 생각했던 게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무겁지 않을까 싶어서 뮤지컬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학교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던 작곡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민찬홍 작곡가한테 네. 네, 부탁해서 작곡을 하고, 또 제 친구 선아영에게 이제 선아영 넌 주인공이야. 이름을 널 주인공을 할 거야. 이렇게 어.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준비해서 졸업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완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하던 역할 하나씩 맡아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조연출을 했던 이재준 조연출은 지금도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조연출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오미영 연출가도 배우로 출연했고, 당시 연출가 선후배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연주자였던 성기웅 연출가도 실은 지금 대학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연출과 학생들도 연기를 하는군요. 네. 아니면 시키니까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빨래란 작품 안에는 이제 이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좀 당시에 동기들보다 좀 아주머니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네, 형님들이 많이 출연하게 아, 됐어요. 또 그런 면도 있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처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무대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걸린 건가요, 시간이? 6주 6주요? 프로젝트인데요. 좀 짧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학교의 방침이 6주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6주 동안 연습해서 올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6주가 상업 뮤지컬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네네. 근데 학교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네. 이제 연습은 타이트하게. 이제 이게 당시 학교 방침이어서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잠 안 자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스태프들이 같이 올렸었죠. 야, 그 짧은 시간 안에 작곡가도 섭외해야 되고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작곡가는 그때부터 곡을 써야 되고 그럼 곡을 쓰는 걸 기다렸다 그 곡을 가지고 배우들은 연습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한 거네요. 네, 당시에 선아영이라는 이제 주인공 역을 맡았던 친구가 네. 작곡가가 곡을 쓰느라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연습실에서 선아영 친구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배우들하고 연습했던 시간도 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기하고 있었겠어요. 네. 나올 때까지.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동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동료로 활동 중이라면서요. 네, 지금 당시에 의상을 맡았던 최세연은 지금 현재 이 빨래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CH 수박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뭐 영화 기생충이라든가 훌륭한 영화들의 의상 감독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저랑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CH 수박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민찬홍 작곡가는 실은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학교의 음악원에 작곡가의 영재 코스로 들어와서 어. 네, 꽤 일찍 어린 나이에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됐고,
그리고 여신동 무대 디자이너도 지금 대학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시 같은 학교의 연극원의 무대 미술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직까지 같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은 멤버가 잘 뽑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럭키 비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너무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부에서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네. 어떻게 이쪽 뮤지컬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사실 20대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 그때 있죠. 네. 우연찮게 연극 동아리를 했었고 그게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졸업하던 무렵에 이게 딱 IMF를 맞이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이 동시에 시작됐는데 와 회사에서 이 부당해고가 비일비재했죠 당시에. 그때는 뭐 정말 네. 어쩔 수 없었죠, 다들. 네네. 그래서 막 선배들이 막 잘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럴 거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 보면서 살 거면 하고 싶은 걸 좀 해야겠다. 음. 그래서 당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연극만큼 뭔가 열정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게 없었던 것 같다. 당시 회사에서의 그런 냉정한 어. 생활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극원에 다시 입학을 해서 연극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살이를 하게 되는 계기인 동시에 연극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서 뭔가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됐죠. 그 취직을 했다가 네. 그만두고 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다니고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다녔나요? 네. 야, IMF 때 1년 반 만에 스스로 퇴사하는 거는 모두가 미쳤다 그랬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네, 근데 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신 차려라, 왜 그러니, 다 그러고 산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너무 살벌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 제 서울에 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아, 돌아보니 제 서울에 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의 길로 들어오셨는데 연극이라는 거는 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 창작하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고민을 서로 얘기하고 뭐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셨나요? 음, 일체감인데요. 이게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연극은 나 혼자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게 이 연극은 이런 거야.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출이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스태프를 설득하고 그리고 무대에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또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제 생각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으면 또 배우들이 역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깨닫는 과정이 연극인 것 음, 같고 또 그래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 빨래가 누적 관객 수 1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뭐 시조새 같은 작품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창작 뮤지컬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음, 보여준 작품인 거죠.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창작 뮤지컬이 소위 그러니까 업계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이거 빨래 시작 전에는.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있었고 또 번안에서 공연이 올려졌지만 그 지하철 1호선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을 마치고 극장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작품이 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자되고. 그게 이제 사랑은 이비를 타고 하고 지하철 1호선이 그 정도 했었는데 네네. 빨래는 빨래는 초반에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 그래요? 네네. 유료 관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상도 받고 그리고 여러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작품이 아무래도 그간 다루지 않았던 사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 뭐 고민해야 될 거리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자는 됐지만 그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막 많지는 않았어요. 음. 그랬다가 이제 이게 무대 공연의 장점이 계속해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네, 네네네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던 배우들이나 사람들이 이 공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원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2005년에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품의 관객이 들기 시작했던 건 2008년이었고요. 그때 아. 함께했던 배우들이 지금 너무 유명해진 이정은 선배님, 네. 네, 그리고 제작인 김희연 선배님.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이 소문을 타고 대학로 내에서 이 작품 한번 같이 해볼 만하다라고 여러 배우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관객들이 인정을 받고 관객이 좀 유료 관객이 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홍광호 배우랑 같이 두산 아트센터 2009년에 좀 공연이 커졌죠. 네. 그때부터 사실은 관객이 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 푹 삶아내는 시간이 있었군요. 네네네네네. 네. 와. 그리고 그때 잠깐 앞에 말씀드렸지만 민찬홍 작곡가가 만 21살 때 아마 빨래를 작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이 작가, 작곡가가 함께하는 건데 아무래도 민찬홍 작곡가가 군대가 있던 시간에 작품을 많이 이게 새롭게 다시 쓸 기회가 적었어요. 그랬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처음엔 7곡으로 시작했던 노래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1막, 2막으로 좀 길어지면서 그런 작곡가가 확실히 같이 옆에서 있다 어. 보니까 좀 작품이 제대로 리라이팅 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군대 가 있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자꾸 그렇게 "우리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계속 그러셨죠? 편지 많이 썼어요. 아, 이게 편지를 심지어. 아무래도 작가 연출가 뭔가 이 힘든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 노출시킬 수는 없고 그 군대가 있는 친구한테 나 저 사람이 밉더라. 나 이건 힘들다. 네. 했죠. 음. 그랬더니 답장은요? 누나 기다려. "기다려." 누나 기다려. 나가서 할 생각이 있긴 있었나 제대는 보네요. 꼭 해. 네, 그럼요. 시간 지나면 다 제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 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빵 터진다는 거를 예상하고 만들었던 작품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터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요. 어, 터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우리 진짜 터지나 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객석에 앉아 있으면 알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 정말 진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인데 객석에 다 앉아 있고 이미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객석이 술렁여요. 여기서 음. 정말 대단한 게 일어날 거야라고 관객이 기대하고 있는 그 호흡이 객석에서 막 느껴지는데요. 그 배우들도 무대에서 연기하는 동안 그 관객과 호흡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막 흘러가는 그 열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건 관객과 정말 이 작품이 통했다. 하나가 음. 되었다라는 게 공기로 그래요? 느껴지죠. 그럼 우리 관객들은 2008 년쯤부터는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까? 네, 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네, 2009년. 그리고 잠시 좀 공연을 크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빨래를 같이 만들던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걸 대극장이나 큰 데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관객이 코앞에서 이 공연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대학로로 돌아왔는데 네, 그때부터 관객이 좀 어, 그 늘기 소극장을 시작했죠. 채우는 정도로. 네네. 그때쯤에 근데 재밌는 뮤지컬이나 연극이 꽤 많았어요. 네, 이제 창작 뮤지컬들도 엄청 늘어났고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들도 꽤 제작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 방송국에 있으면서 그런 뭐 "어떤 작품 봤냐. 이거 음, 좋다."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음, 제가 공연 보러 잘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음, 그때쯤에 하나 본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음. 저는 김종국 찾기를 봤었는데 그 네네네. 그게
그게 지금 홍대가 있는 그 사거리에서 가까운 쪽 네, 건물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빨래는 좀 더 들어가서 있는 네, 네, 극장이었죠. 네, 네, 이런 것도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네, 김종욱 찾기도 같은 해에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이 만들었죠. 아, 네, 그렇습니까? 당시에 창작 뮤지컬을 학교에서 붐이 일어났었고, 네. 네, 그래서 그 창작 뮤지컬을 서로 출연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아유, 그럼 그 해 한예종 좋은 학생들 많이 키워냈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우리 다시 빨래 얘기로 돌아가서 네. 빨래를 아직 못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작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살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강원도에서 서울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온 나영이라는 친구가 빨래를 널다가 옆집 옥탑에 사는 몽골에서 한국에 서울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 솔롱고를 만나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음, 그 와중에 나영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요. 네. 어, 옆방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그리고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는 희정 엄마, 굉장히 얄미운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이 불편한 이웃이었지만 나영이가 힘들 때 위로해주면서 서로가 나영이가 성장하고 이 동네에서 솔롱고랑 사랑을 키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웃들입니다. 네, 빨래를 음,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이웃이 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래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감정이 따뜻한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딱 좋은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출님께서도 고향을 떠나와서 서울살이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서 잠깐 느껴졌는데 원래 고향은 어디신 거죠? 대구예요. 음, 네. 또 사투리도 별로 안 쓰시네요. 연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올라왔던 첫 해는 아니, 연출가가 배우들한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거냐며 약간 호되게 야단도 맞고 해서 진짜 빈방에서 프리젠테이션 앞두고 한 2시간씩 읽는 연습도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그 네. 피나는 노력 끝에 고쳐졌군요. 네. 그럼 그 올라오신 시기가 네. 아까 연출님의 개인사를 되짚어 봤을 때 음. 처음 국어국문학과를 갔을 땐가요? 아니면 회사 그만뒀을 땐가요? 회사 그만두고 올라왔죠. 회사도 대구에서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연극을 할란다. 네. 그리고 한예종으로 네네.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네. 진짜 대단한 결정이었네요. 뭐, 뭐 그렇다기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곳을 떠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그게 왜 고등학교 때 나는 뭐 대학은 서울로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직장을 다니다 말고 대학을 서울로 간 거니까 그것도 네네. 대학을 다시 가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서울은 어땠나요? 진짜 그때 놀랬어요. 뭐, 밤이 없고 네.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대구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10시만 되면 조용해요. 그래 보여도 그래요? 네, 그래 보여도 되게 차분하고 근데 너무 이제 이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욕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걸 말 속에 굉장히 많이 섞어서 음, 사용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서울에 대구에서 못 대구에서도 사실 그때 이주 노동자들이 꽤 있었겠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반지하라든가 옥탑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방들이 지방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 뭐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빈부차겠죠. 네, 네. 네, 빈부차가 굉장하다는 걸 느꼈고 음. 네. 뭐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당시에 굉장히 커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사시던 시절에 서울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과 실제로 서울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던가요? 네, TV에서만 보던 서울은 어쨌든 고궁이 있고 네. 점심시간에 경복궁에 가서 예. 네, 뭐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태어나서 한 번도 점심시간에 경복궁 간 적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네. 네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너무 바빠서 사람들 하늘을 쳐다볼 틈도 없고, 네, 아침에
출근길에 진짜 김밥 한 줄 들고 막 지하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서울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렇게 놀랐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뭐 말투뿐만이 아니라 행동, 사는 모습 이런 거를 아주 깊게 관찰하셨겠어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자양동 시장에 있는 반지하방에서 살 때는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때 옥상에 옥탑에 빨래를 널러 갔다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옆집 옥탑에 살고 있어서 빨래를 널다가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네네. 아이디어를 얻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러 오는데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요. 무서울 수 있죠. 네. 옆집에 빨래를 넣을 때마다 '이 총각들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집에 다시 제 방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나도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 살고 있고 저 사람들도 고향을 떠나서 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되게 막 음. 인사할 때 인사도 반갑게 못 받아주는 사람이 됐나?'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졌어요. 아. 나의 그러다 모습을 투영해 봤네요. 네. 그래서 그날 일기도 좀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제 생각이 인제 처음 만났던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옥탑에 살던 그 친구들 밤에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가끔 골목에서 마주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몰랐을 때는 좀 무섭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밤에 서로 마주칠 때 인사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슈퍼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 모습 보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렇게 마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인제 이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관찰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거기 사셨군요, 아예 그 지역에. 네네. 자, 이 작품엔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불합리한 지시를 받다가 부당 해고되는 여성도 있고요. 뭐 불법 체류를 약점 삼아서 괴롭힘 당하는 이주 노동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회의 어떤 부당한 것들을 보고서는 표현하는 방식이 예술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 프로에서는 뭐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음.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빨래에서는 그런 캐릭터를 아예 등장시켜서 이걸 뮤지컬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면서 또 그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정서가 순화되는 그걸 의도하신 건가요? 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 뭐 각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 연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음.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연극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사회 고발 연극이 됐을 것 아. 같은데요. 너무 그쪽으로 가기 싫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고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노래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은 노래로 표현할 때 훨씬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뮤지컬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게 여러 사회 고발 어떤 이성적인 내용보다는 그 현실에 놓여진 사람들의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보다는 뮤지컬이 낫겠다. 네. 이건 진짜 연출자로서의 판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작사하신 곡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빨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가사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배우들 함께 많이 우셨다면서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네. 작곡가가 제일 처음 만들어서 온 곡이 참 예뻐요. 그리고 빨래인데요. 네. 어
그때 당시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되게 뭐 자기 삶을 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곡을 처음 듣고 우리가 불러봤을 때 그 위로 때문에 배우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기분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오늘 뮤지컬 빨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곡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들어볼까요? 슬플 때 빨래를 해라는 트리오 곡인데요. 네. 이제 이 작품에는 여성의 서사가 중심되어서 이끌어져 가는데 나영을 위로하는 옆방에 사는 주인 할머니 그리고 희정 엄마. 그래서 불편했던 이웃들이 오히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가면서 야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빨래를 하면서 힘을 내자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주인공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여러 배우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분입니다. 이정은, 허순미, 박지연입니다. 뮤지컬 빨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슬플 땐 빨래를 해. 슬플 땐 빨래를 해. 이정은, 허순미, 박지연 세 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빨래의 연출가 추민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뮤지컬 빨래 탄생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관객까지도 감동을 시켰고요. 어느 나라 다녀오셨죠? 일본하고 중국 다녀왔습니다. 아, 어땠나요? 반응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본은 당시 3.11 쓰나미가 온 직후에 그 연출가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작품을 고르고 싶어 했었고 빨래를 본 순간 이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 제가 직접 가서 일본 배우들하고 같이 연습해서 공연을 올렸고 5년간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 투어까지 포함해서 꽤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엄청 오래 했네요. 네네네. 일본에서도 관객들이 많이 좋아했나 봐요. 네네. 특히 도쿄에서 공연을 올렸을 때 지방문화회관에서 본인들이 올릴 공연을 이제 선택하러 올라온 분들이 꽤 많았는데 3년 뒤, 2년 뒤에 공연하자고 이렇게 예약이 그때 꽤 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와시마 나옴이라는 네. 80년대 아이돌 출신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본인이 암에 걸려서 곧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작품으로 이 무대에 계속 서고 싶다고 뜻을 밝혀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무대에서 함께 했던 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 역할을 하신 건가요? 희정 엄마 역할을 했는데 희정 엄마 역할 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작품 속에 사랑할 어떤 사랑이 많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슬플 때는 내가 빨래를 하면서 힘을 낸다는 그런 가사들이 본인의 남아있는 삶에 힘을 주고 또 동시에 본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가 되는 것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공연을 해서 이제 일본 배우들하고도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이건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분의 말씀은. 네네. 중국 공연은 어땠습니까? 중국 공연도 이게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도시를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래서 첫 공연이 올라갔을 때 그중 이제 젊은 배우 한 명이 그동안 부모님이랑 헤어져서 살았던 시간이 꽤 길고 지금도 자기는 베이징에 있지만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터미션 때 자기가 엄마랑 전화하고 싶은데 연출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떨어져 살던 그 외로움이 북받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만큼 대도시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서로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실 거의 외국이나 마찬가지죠. 거리로 맞습니다. 보면. 네네네. 그런 아픔이 또 있었겠군요. 이렇게 시대도 초월하고
나라도 초월하고 그냥 걸리는 사람은 다 감동시키고 마음을 그냥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이 작품의 매력은 뭡니까? 이 뭔가요? 이 메시지가. 음,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먼 미래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지만 현재 내 오늘만큼은 내가 빨래를 하면서 이 일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옆에 있는 이웃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바로 빨래 극장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을 버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위로를 받고 가는 직장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빨래를 20년 동안 이제 인기를 얻게 만든 빨래 연출가이자 처음으로 창작하셨던 추민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한 작품을 하셨다는 건 엄청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연출가 중에 그런 일을 겪어볼 수 있는 연출가 몇 명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빨래가 나의 인생이 됐고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고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아, 네.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아, 많았습니다. 전 굉장히 이해합니다. 네, 아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민주에게 빨래는 뭡니까? 뭐 제 인생이죠. 이제 돌아 생각해 보면 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제가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처음에는 어떤 그 열정이 나를 불태웠지만 지금은 이걸 하겠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오히려 저를 더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같이 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막 데뷔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에너지,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를 또 이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빨래를 했다는 게 그 좋은 이력이 되는 시대가 됐군요. 맞습니다. 빨래에 출연했다는 게. 네, 네. 이제 막 매체 연기에 데뷔하는 배우들이 저희 빨래 단체 후드 잠바를 입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더 있어 보이는 겁니까? 기댈 때가 필요한데 기댈 때가 필요하잖아요. 나 그래도 어, 빨래 출신입니다. 네. 네. 아마 그 입고 가기 전날 그 옷 빨래하고 갔을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좀 슬픈 거 하나 있어요. 음, 20년 전에 이 작품을 만드실 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겠지만 동시에 그렇게 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작품이 좀 필요 없어지는 시대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지점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래 단체방에 이주 노동자가 10년 만에 병원이란 데를 처음 와봤어요. 이런 뉴스 기사를 이제 배우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 산재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아직까지 현실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낄 때 많이 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셨던 부분. 어떻게 보면 대구에 있던 그 젊은이가 서울로 올라와서 낯선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그게 이 작품을 잘 만들었던 배경이라고 봐져요. 그렇다면 연출가께서는 요즘의 후배 연출가나 후배 배우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잘 꺼낼 수 있고 그런 일상적인 순간을 작품으로 잘 만들고 또 작품으로 만들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연기하고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근데 예전보다 그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모든 세상으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질 일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기도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더 낯선 환경 속에 놓아두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든 경험들이 낯설게 들어올 테니까 그 낯선 경험이 어쨌든 이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낯선 경험. 이런 걸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낯선 경험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요? 낯선 경험은 사실은 여행을 떠나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거창하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시장을 간다던가 특히 뭐 솔롱고 역할을 맡는 몽골 이주 노동자 역할을 맡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직접 몽골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간다던가 음, 식당을 간다던가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직접적으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뭐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죠. 몽골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많이 나오죠. 네. 네. 사실 그것보다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인사 나눠보고 어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본인에게 영감을 줄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 피부 안에 쌓여 있는 그런 경험으로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멀고 거창한 게 아니라 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내가 그런 장소에 직접 가보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빨래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이제 요즘 활동하시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에덴 미용실을 2016년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미용실집 자녀인 친구 이야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에덴 미용실의 원장님이 그 에덴 미용실에 찾아오는 여러 주변 이웃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미용실집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네.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 정체성을 동시에 찾아가는 그러니까 오, 미용실에서 엄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춘기랑 갱년기 엄마가 만나서 또 본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도 그 미용실을 찾아오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용실을 찾아오는 이웃들 사람 하나가 다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민찬홍 작곡가님, 이젠 나이가 좀 드셨겠네요. 네. 네, 민찬홍 작곡가님과 함께 뮤지컬 어차피 혼자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또 고독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네요. 네. 해가 바뀌는 딱 그 시간에 첫 뉴스가 네. 고독사에 관한 거였어요. 그게 2012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를 밝히는 뉴스로 혼자 외롭게 죽어간 사람의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집 앞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고지서들이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데 이 외롭게 사람이 죽어가선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는 그 고독사 담당 공무원들을 인터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 이야기들을 관객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때 작품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이야기는 어떻든가요? 굉장히 어두운 작품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창작 예술자로서는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창작가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후배들이 나도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 할 때 나도 추민주 같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CH 수박은 뮤지컬 빨래를 제작하는 제작사인데요. 이제 민찬홍 작곡가와 함께 이제 이 빨래 창작 뮤지컬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후배들에게 같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수박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작가, 작곡가가 창작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멘토링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진행했고 아마 내년에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해보니까. 음,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내가 막상 이걸로 데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 작곡가는 사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고 고민하면 앞으로 진짜 이 세상에 이 풍랑을 겪었을 때 이게 제대로 서기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 이거는 내가 한 10년, 전 20년인데 한 10년 동안 내가 이걸 끌고 가도 될 만한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멘토링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민주 연출가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직장에서 부당해고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난 이건 안 맞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연극원에 입학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음, 네,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신랑도 빨래 관객으로 왔다가 인연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20년 동안 사실 작품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빨래가 계속 공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공연을 다시 찾아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통해서 그간의 만났던 사람들과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행복한 일을 계속 도전해야죠. 아, 그럼요. 뮤지컬은 즐겁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연출가로서의 목표 혹시 있는지요? 아, 사실 세대 간의 단절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나라는 저의 큰 화두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연출가 추민주님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빨래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